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는데요. 오늘은 아시아투데이의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요. 제목이 대통령이냐 야당이냐 기로에선 한동훈, 박영훈 기자의 분석 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요즘에 아주 보수 의견을 제대로 내는 신문입니다. 조중동이 못하는 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을 보니까 김여사 특검, 명태균 녹취 등 풍전야, 한동훈 입장 따라 큰 파장 예상. 아주 드라이하게 분석을 했는데 한번 일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직책은 생략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녹취록, 김건희 여사 문제, 이재명의 1심 판결 등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느냐, 민주당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한동훈이 마주한 여러 상황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야당은 명시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내세우며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권 입장에서도 김여사 리스크 대응책이 전국 운영의 핵심 의제가 된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한동훈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여사 이슈를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문제와 엮어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일과 위중교사 사건 25일 1심 판결도 정치권 대형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혐의의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유죄 선고될 경우 이재명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윤 대통령 명시 공천 개입 정황 녹취록을 명분 삼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구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녹취록 관련 입장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동훈을 포함한 집권 여당 지도부는 최근 당정과 단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윤 대통령 명시 사안도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친한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에 수많은 분들과 나눈 대화 중에 사적 대화였다고 짧게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현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혹은 민주당 손을 들어줄지 양자택일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친한계도 녹취록 현안에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현저히 낮은 한 대표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일조했다고 언급한 순간 보수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다고 덧붙였다. 자, 이렇게 박영훈 기자가 잘 취재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한동훈이 대통령이냐 야당이냐 기로에 섰다 이런 제목을 뽑았죠. 이거 자체가 한동훈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 이거야. 아니 이거 기로에 서야 되는 입장입니까? 여당 대표인데 무조건 대통령 편 들어야죠. 그런데 대통령 편을 들을까? 이재명 편을 들을까? 이거에 기로에 섰다는 게 그렇게 비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집권 여당 대표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한동훈도 이제 짱구를 굴리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렸어요. 형세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한동훈도 대통령보다 더 안 좋은 형세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래도 보수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보수우파의 지지를 못 받는 데다가 그래도 대통령제의 힘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통령한테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신임 못 받아. 왜냐면 맨날 들이받고 20년 형수를 대통령 부인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니 이뻐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아주 그냥 벌써 난리 났지. 그렇지.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 알거든요. 국힘당 앞에서 맨날 한동훈 물러가라고 집회해요. 그리고 손가락 자른 분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너가 몰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렸다. 코너에 몰린 걸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붙을 것이냐 이재명한테 붙을 것이냐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한심한 노릇인데 그렇게 스탠스를 여태까지 취해왔어요. 자유일보의 차명진 만평에도 잘 표시를 했는데요. 국민 눈높이란 제목이 그건데요. 국민 눈높이 맨날 찾는데 동훈이 키높이? 하고 윤 대통령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동훈 대권 프로젝트 문을 열어놓고 일로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한동훈 대권 프로젝트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는데 그 키높이래 국민 눈높이가 한동훈 키높이냐 어디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거냐 이러죠. 근데 그 키높이라는 게 문 뒤에는 캉캉슈즈가 있고요. 키높이 캉캉슈즈 그걸 벗었는데 키높이가 너무 한동훈이 키가 작아서 윤 대통령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네요. 키가 작아서 그 문 높이가 완전히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수그리긴 뭐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국민 눈높이라는 게 네 키 높이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만평을 맛깔스럽게 잘 그렸죠.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들어오시라고 정권 재창출 위해서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또 보니까 한동훈 대권 프로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너 대통령 만드는 게 정권 재창출이냐? 이런 얘기요. 캉캉슈준 뒤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로에 쓴 사람들이 3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기로에 썼어요. 그래서 위기 탈출을 위해서 어디 손을 잡느냐인데 이준석이 기로에 썼습니다. 명태균 때문에 지금 이준석 날아가게 생겼는데 했더니 그동안 한동안에 잠잠했어요. 명태균 사장님에서 눈치 보고 찌그러져 있다가 녹취가 나오니까 때는 요때다 하고 그 녹취, 대통령 육성 녹취에 거기에 어떻게 얹어보려고 대통령실이 날 팔아 변명한다. 양도구육 넘어서 인면수십니다. 이러고 오늘 튀어나와서 난립니다. 이준석이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였고요. 윤상현은 공천관리위원장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럽니다.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라고 하느냐. 말미잘도 이것보단 잘 대응할 것이다. 이러고선 공관위에서 당선인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은 윤상현 의원이 밝혔잖아요. 100% 있을 수 없다. 이봉규 TV에서도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자기가 공관위원장 시절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보고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보고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다. 100%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명태균이가 뻥친 거는 뭐야? 결국은 이준석하고 사바사바 하다가 엮여가지고 명태균이 허풍 떨고 뻥치고 이준석이 하고 공천 개입이 됐던 이준석하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람이랑 그 나중에 그 다 드러났잖아요. 홍매화 사건 이런 걸로. 그 이준석이 코나 몰린 거를 지금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녹취 나오니까 그걸 그냥 그 녹취 들어봤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좌파들이나 민주당이나 이준석은 그 녹취 가지고 마치 윤 대통령이 무슨 공천 개입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들으셨잖아요. 그 명태균이 전화하고 이러니까 그 당선인 시절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글쎄 저 부탁한 대로 내가 뭐 하려고 얘기는 했는데 당에서 영 시끄럽네. 당에서 말을 잘 안 듣는데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천 개입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에서 뭐 말이 많네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공천에 개입했다고 민주당 박찬대랑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준석이가 숟가락 얹는 거예요. 여태 조용하다가. 그러면서 말미잘 하고 나오니 이제 준석이가 급했죠. 그러면서 양두구육을 넘어서 인면수십니다. 이런 얘기인데 급한 놈 어떻게 되는지 너 골로 가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급한 사람 있죠? 진짜 급한 사람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이 급한 거를 중앙일보 만평에서 잘 그렸네요. 박영석 기자의 만평에서 이재명이가 멧돼지 등에 올라탔네. 호랑이 등도 아니고. 근데 이재명은 무죄다. 민주당이 이제 이거 릴레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재명은 무죄다. 여기에 올라탔는데 멧돼지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진땀을 흘릴까요? 이재명의 발목에 보십시오. 합업 리스크라는 판을 차고 있어요. 이재명이 떨어지는 순간 저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는 저 폭탄 터지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멧돼지에 비유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죽는 거고 다 죽는 거예요. 합업 리스크가 터지는 순간. 근데 할 수 없이 이재명을 멧돼지가 등에 태우고 달리긴 달리는데 진땀을 흘립니다. 지금 요 진땀 그린 거 보이시죠? 이재명은 멧돼지 등에 올라타서 김건희 특검 이거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사법 리스크는 발목에 옥죄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으로 어떻게 모면하려고 멧돼지 등에는 올라탔는데 쉽지 않다. 이런 이재명도 지금 땀을 흘리는 거 보이시죠? 멧돼지도 땀을 흘리고 이재명도 땀을 흘린다. 자, 오늘 또 이런 기사 나온 거 보셨죠? 검찰이 이화영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0억 구형했어요. 1심에서도 그렇게 구형했는데 1심에서 9년 6개월 받았잖아요. 지금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구형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러면 이재명 이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5일 날 25일 날 가는 거예요. 자, 3사람 놈짜내가 빼야겠습니다. 3놈이라고 그럴래다가 그래 3사람이라고 그렇게 3사람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한동훈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느냐 민주당을 택하느냐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냐. 그다음에 이준석 이제 명태균 리스크로 지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고 이재명 멧돼지에 올라타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데 발목에 찬 건 사법 리스크 떨어지면. 근데 멧돼지에 올라탔는데 안전하게 올라타 있질 않죠. 왜냐하면 안장도 없고 사법 리스크라는 그 폭탄이 네모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성 있을 텐데 동그래요. 저 등 위에 동그란 사법 리스크 폭탄이 조금만 흔들려도 떨어지죠.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3사람의 운명이 골로 가게 생겼다. 제일 골로 가는 거는 이재명이, 그 다음 골로 가는 거 이준석이고, 그 다음이 그 셋 중엔 제일 낫네. 그래도 한동훈이 판단됩니다. 참나 미치겠다. 그러게
사나이는 명분. 사람들이 명분 없이 그렇게 말이야 이 얄팍하게 치졸하게 세 사람 다 공통점이 그거 아니에요? 그대 뒤집어 씌우고 그다 이렇게 임기응변 요거 혓바닥으로만 임기응변 잘하는 혓바닥 2등 가라면 다 서로 할 사람들이지 세 사람 다 공통점대로 번호에 몰렸습니다. 1호에 썼습니다. 네.